안녕하세요. 저는 씩씩한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유진아입니다. 저는 2003년 7월부터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는 월계동에 있는 신계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교육복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교육복지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가정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 문을 탁 여는 순간 우리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의 한 8, 90%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아이의 문제 행동과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 넣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주변의 그 자원들을 개발해내는 거죠. 이걸 보통 사례관리라고 하거든요. 실은 저는 9월 8일부터 10월 말까지 2달 동안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오고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을 매일매일 했어요. 하루에 2번씩 그 집에 간 거죠. 이 이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해주실 수 있는 기관과 국가 서비스를 연계했어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건 가정 방문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방문할 때가 학부모님을 만나러 가정 방문을 가는 거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지정가가 가정 방문을 하면은 목표가 생기겠죠? 근데 그 목표를 학부모님을 끌어오지 않고 학부모님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체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님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리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진로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동아리 활동, 책 읽기 사업, 그리고 학력 증진 사업도 하고 있고요. 코칭 프로그램이라 해서 선생님과 1대1로 아이들을 매칭해주는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 멘토링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가장 단순하게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아이가 학교 안에서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담임 선생님과 매칭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요,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다 가는 남는 시간들을 와서 마음대로 놀고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편안한 공간 또는 선생님이 가면 마이쮸 하나는 주는 그런 공간 이렇게 애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복지실은 예쁜 햇살교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햇살교실은 애들이 공모하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해서 1등을 한 이름이 햇살교실이에요. 그래서 햇살처럼 따뜻한 교실이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애들한테는 편안히 다가가는 교실이죠.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가보셨으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공간이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13평짜리 집에 아이들이 작게는 3식구에서 많게는 제가 7식구까지 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 집안에서 엉덩이 비비적거리기도 어려운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 학교라는 긍정적인 공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주변 동료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빈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빈곤도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걸 인정하고 빈곤을 없애기 위해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복지는 그런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자라고 우리는 옆에서 그걸 살짝쿵 도와줄 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키운다고 아이들 잘 자라나요? 아이는 아이 스스로 자라요. 근데 그 내재되는 힘을 우리가 끌어내줄 수 있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지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아이는 아이 스스로 자란다고 생각해요. 대신 옆에서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뭐 하고 싶니? 물어봐요.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 가지각각을 들어주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뭘 하고 싶다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 참여할 때는 그 책임감이 달라요. 그게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일들인 거예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줘야죠. 교육복지 지정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 노하우라고 생긴 거는요. 실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지지를 못 받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학부모들이 뭐 안 좋으신 분이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질병이 있으시다거나 아예 돌아가셨다거나 너무 멀리 출퇴근하실 때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지지체계가 없을 때 이걸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은 담임 선생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을 꼭 참여하시게 하죠. 그 안에서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실에서 1년 동안 충분히 담임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아이들은 1년 동안에도 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별로 기억에 남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저는 기억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기억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짧게 기억한다 해도 명랑쾌활한 선생님, 그냥 씩씩한 선생님, 햇살 교실 씩씩한 선생님 계셨었지, 이 정도 짧게 기억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 모토처럼 한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진짜 희망적인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이게 교육복지의 희망입니다.